46번부터 60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6번 보시면은요, 유동성 배열법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여기 가서 찾으세요. 컨트롤 F 건물. 그래서 건물은 202번.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108번 나와요. 그 다음에 상품이 146번. 그 다음에 4번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빠른 게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의 외상 매출금이죠. 그 다음에 47번 보시면 다음 중 대손 처리, 우리 여기까지는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대손 왜래? 대손 충당금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여기는 추가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대손 삼각비는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그래서 여기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삼각비는 매출 채권 아닐 때, 그래서 요거 추가로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영업 외비용.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오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외워서 푸는 방법. 그러면 정답 4번 나와요. 왜냐면 여기 외상 매출금, 받으러금, 미수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푸는 방법도 있냐면은 이해를 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손충당금에서 대손의 뜻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에 받으러 돈 받아야 되죠? 미수금도 돈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도 돈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왜냐면 4번의 선수금은 먼저 받았죠. 그래 못 받을 리가 없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가서 컨트롤 F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무슨 어음이라고 했죠? 받으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받으럼이라고 치면 받으럼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으면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미수금 여기 있잖아요. 미수금 밑에 대손충당금 있죠? 3번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있죠? 4번에 무슨 금이에요? 선수금, 선수금 밑에는 대손충당금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든 상관없고 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답만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48번. 우리 재고자산 외웠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 조사법,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는 개별, 선입, 선출, 후입, 선출,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 실지 쓰면 뭐였어요? 총평균법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매출총 이익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외우면 맞출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푸는 방식이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시험 문제가 요렇게럼 출제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일단 자기압 수표. 그래서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입니다. 왜냐면 우리 수표 현금처럼 쓰잖아요. 내가 발행했을 때는
당좌예금이고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무슨 처리한다 그랬어요? 자산 처리.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20만원이고 수익적 지출이 나머지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0번은 죄송한데 답을 두 개로 나눌게요. 이대로 나오면 이거 정답 없어요. 이거 정답은 없고, 요걸 어떻게 나눌 거냐면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면 정답은 1번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면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 제가 이거 많이 적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900번대 모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었었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수수료가 나와야 되니까 1번이에요. 2번은 아니에요. 왜냐면 2번은 대변으로 가면 비용의 감소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라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3번이에요. 왜냐면 단기 매매 증권 빼놓고는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은 몇 번이 되세요? 3번. 그러니까 뭘로 나오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5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로 고정부채. 고정부채의 뜻이 1년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 2번이냐면 거기 보시면 유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동이라는 게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 그 다음에 장기가 몇 년 넘는 거라 그랬죠? 1년 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언제 쓰는 거냐면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가 될 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2번 매입 채무. 우리 매출 채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 그 다음에 매입 채무도 두 가지예요. 외상 매입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지급 어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이런 거 안 틀리려고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배분 방법. 그래서 배분이나 배분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었어요.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장 정확한 거 상호, 단계 배부법은 직접과 상호의 절충 맞죠? 그 다음에 저기 배분순위 순서 고려하는 건 단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 그리고 제가 나올 때마다 답에만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면 나올 때마다 물어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리할 때는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에 5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그래서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 있었잖아요.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기초가 5만원, 단기가 15만원, 기말이 5만원 하면 15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노무비가 얼마예요? 예, 10만원. 그거는 요거 갖고 풀어야죠. T자. 그래서 T자 가셔서 제공품. 그래서 제공품이 차변의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좀 전에 구한 게 직접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얼마 나왔냐면 15.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마지막으로 간접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짝만 찾으면 돼요. 거기 노무비가 10, 간접비가 얼마요? 5.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 무슨 제공품이요?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10. 기말이 얼마요? 5.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35.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3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어떤 문제 나왔을 때 필요한 내용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얼마나 기억을 잘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55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총. 뭐요? 총. 총 나오면 짧은 거 쓰는 거예요. 뭐한 거 쓴다고요? 짧은 거. 그래서 짧은 게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총이 100, 기초가 15. 그 다음에 기말이 25.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 그러면 90. 근데 이거 갖고는 못 구하죠? 매출 원가는 제공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외울 때 같이 외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연결돼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단기가 90, 기초가 얼마요? 10. 기말이 얼마요? 20. 차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얼마 부족해요? 80.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리고 제가 맨날 그 얘기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자주 할 거냐면 답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잘 기억하시라. 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소별. 우리 원가에 3요소라고 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뭐요? 경비.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에 57번 개별 원가 계산.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저렴한 거. 다품종, 소량, 주문. 품종, 대량,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한 거. 누가 중요하다고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거니까 개별은 비싼 거라 그랬죠? 1, 2, 3, 4 중에서 가장 비싼 건 1번이에요. 조선업. 조선업이 배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58번까지 이어서 해버릴게요. 어차피 58번도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거죠. 정답은 3번이에요. 제조지시서는 개별입니다. 그래서 암기 잘 하고 계셔야 되세요. 59번은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이거 오늘 외울 거에 있었어요. 공급하는 자의 무슨 번호요?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뭐요? 세. 그래서 정답 4번. 주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외워야 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60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우리가 이 사업자 등록증 관련돼서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되시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은
이렇게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래서 20일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 전거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 세무서나 신청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예전에는 관할 세무서만 해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인터넷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2일 이내에 발행해 줘야 됩니다. 요게 최근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3일이었는데 올해부터 2일로 바뀌었거든요. 정리하시고 61번부터 75번까지 4시 4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61번. 6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복식부기. 근데 참고로 요즘에는 복식부기라는 말 안 씁니다. 요즘에도 요거 비슷한 문제 나왔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복식회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부기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회계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원칙. 그래서 그 원리원칙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1번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재산의 모든 변동 상황을 기록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차변하고 대변을 비교하면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거기는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62번은 우리 이거 맞추려고 외웠는데 수량 결정 방법에 3가지 있었어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섞어 쓴다, 혼합법.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1번이 되죠? 계속기록법. 다음에 63번.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63번 같은 유형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기말 재고액이 비교적 시가에 가까운 최근의 원가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언제 원가라고요? 최근의 원가. 예, 그게 키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 그 기말 재고액이 비교적 언제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최근 거. 그러면 기말 재고액이라는 뜻은 몇 월 며칠 거예요? 12월 31일 겁니다. 그럼 거기 내용에 보시면 최근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입선출법이라는 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뭐 하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면 최근에 산 거는 팔릴까요? 남을까요? 남겠죠. 맞죠?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최근에 게 뭐 한 거 물어봤어요? 남은 거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에 선입선출법. 왜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옛날 거 먼저 팔고 최근 거는 뭐 할 것이다? 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선입선출법입니다. 그 다음에 64번은 제가 후입선출법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후입선출법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시간을 2분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냐면은요, 이거를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50원에 25개. 50원에 몇 개요? 25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50원에 몇 개 팔았다? 25개 팔았다. 그러면 1250원 나오거든요. 요건 매출액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매출액이 아니고 뭐죠? 네, 매출 원가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원가를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이니까 밑에서부터 파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파는 거라고요? 밑에서부터.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산 게 20개에 얼마였죠? 40원. 그래서 800원. 근데 20개만 팔면 안 되잖아요. 총 몇 개 팔아야 된다고요? 25개. 그러면 이제 몇 개만 더 팔면 되죠? 5개 더 팔면 되겠죠? 그래서 5개는 거기 보시면 13일께 가장 늦게 산 거잖아요. 그러면은 5개는 얼마요? 30원. 그러면 150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150원. 그래서 정답은 950원.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푸시라고요? 요번에는 선입선출법.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이라고 생각하고 답 한번 구해보세요. 똑같이 몇 개 파는 거예요? 25개를 파는 건데 이제 차이는 하나죠.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까는 후입선출법이니까 옛날 거 먼저 팔았고 지금부터 보실 거는 무슨 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니까 뭐를 먼저 팔아요? 최근 선입선출법은 옛날에 들어온 거 먼저 팔아야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10개에 20원 있었어요. 그래서 200원. 그 다음에 8개에 30원 있었어요. 240원. 이제 몇 개만 더 팔면 되죠? 7개. 그래서 7개는 35원짜리. 그러면 7개에 35원이니까 245원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 합치시면은 685원 나오세요. 그래서 685원이니까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러니까 무슨 법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구하는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5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어디냐? 영어권.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었어요.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 영어권은 무슨 착출 안 된다?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 내용연수는 몇 년이네요? 20년.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 써라?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정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식으로 집에서 공부하실 때 관련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은 영어권 나왔지만 내일은 개발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뭐 나올지 모르잖아요. 알면 그것만 외우면 되겠지만. 그래서 항상 정리하실 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식별 가능해야 되는데 식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6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유동부채.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컨트롤 F로 푸세요. 이런 거 나오면은 뭘로 푸시라고요? 컨트롤 F. 그러면 정답은 2번 나옵니다. 1번에 선급금하고 3번에 가지급금은 당좌자산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 나와요. 근데 물어본 거는 무슨 부채 물어봤죠? 유동부채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컨트롤 F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 다음에 67번 또 보시면은요. 67 거기 보시면 이익잉여금 우리 요거 외운 적 있었었죠. 뭐 외운 적 있었냐면은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뭐야?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몇 분의 몇 가지? 2분의 1까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와요. 주식발행 초과금. 참고하시고.
그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68번. 이거는 안 배웠어요.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이거는 요번 주에 결산할 때 배울 건데 거기 보시면 손익의 정리시 수익의 이연 또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이연이 결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선급금이에요. 왜냐면 계약금에 선급금, 선수금 있다 그랬잖아요. 이연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시라고요? 1번. 그 다음에 69번 고정비. 우리 원가 행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움직인다 변동비, 일정하다 무슨 비요? 고정비.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진다라는 거 일단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거기 보시면 고정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고정비는 일반적으로 요거가 많아요. 고정비라는 건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임차료나 보험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무슨 비라고요? 고정비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고정비라는 게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월세는 매달 어때요? 똑같죠? 그 다음에 7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아까 비슷한 거 풀긴 풀었었는데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거기 지금 보시면 저기 총. 그래서 아까 풀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총 나오면 긴 거 적는다고요? 짧은 거 적는다고요? 짧은 거. 그래서 제공품 총이니까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총이 차변에 100, 기말이 25. 근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갖고는 풀 수가 없죠. 문제 자체가. 푸는 게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으로 안 나오니까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누구요? 제품.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적으시고.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이 10. 그대로 또 치면 돼요. 그래서 기초가 얼마라고요? 10. 그 다음에 저기 기말이 20. 매출이 8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90. 그 다음에 단기는 90.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니까 기초는 얼마요? 15만원. 그래서 정답은 4번. 어떻게 푸는지 조금 보이긴 하죠. 이제 T자 나오면 T자 그려서 거기에다가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거 갖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1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보조 부문. 그러면 또 적어야죠. 뭘 적을 거냐면 우리 보조 부문 무슨 방법이 있었어요? 배부 방법. 그래서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라고 있었었죠.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에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중간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요? 복잡. 그래서 또 보시면 여기에서 물어본 건 용역수수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물어봤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4번에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72번 보시면
원가의 3요소. 원가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에 외주가공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3번.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이 적용되는 업종.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뭐 한 거라 그랬어요?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 원가는 뭐 한 거라고요? 싼 거.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합이니까 거기 1, 2, 3, 4번 중에서 가장 뭐 한 거 찾으시면 돼요? 예, 싼 거 찾으시면 돼요. 예. 1번이 싸면 참 좋을 텐데 유리병이 가장 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4번.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74번은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어떻게 푸시냐면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불공 외우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따 볼 건데. 예, 불공을 외워서 이 불공하고 연관을 시키세요. 그래서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용, 승용차. 몇 cc는 제외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정답은 1번이에요. 일단 2번이 틀린 이유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면세에 토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증빙에 4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증빙에 4가지. 뭐뭐 있다 그랬냐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그 다음에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1번에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시라고요? 1번. 3번, 4번이 틀린 이유는 영수증 받아서 그래요. 영수증 안 돼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5번. 저기에다 빛을 치세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누구랑 누구랑 주고받는 걸 세금계산서라고 하냐면은요, 요분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업자들끼리. 그래서 사업자하고 주고받는 걸 뭐라 그래요?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은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저기 3번이에요. 그래서 일단 왜 3번인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1번이 틀린 이유는 택시는 소비자가 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1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소매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러 가는 데가 소매업자예요, 도매업자예요? 소매업자예요. 네, 그러면 소매업자들은 대부분 다 일반 소비자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도매업. 우리 도매업은 도매업에서 소매업으로 물건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도매업자도 사업자고 소매업자도 뭐예요? 사업자죠? 그러면 둘 다 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 뭐 해야 된다?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미용실. 우리 미용실은 회사가 가요? 소비자가 가요? 소비자가 가죠? 그래서 미용실도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5시 10분에 뚝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아마 요 속도면은 90번까지는 풀 거예요. 그래서 숙제는 91번부터 105번까지가 숙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쪽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